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드디어 2021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5일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5개의 항목이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서울교통공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항목 가이드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처럼 어떻게 적던 간에 블라인드에 어긋나는 글을 작성하지만 않는다면 모두 다 필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경쟁률도 그리고 필기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합격률과 불합격률, 경쟁률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자소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교통공사의 인재상과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오 이렇게 있죠. 꼭 아셔야 될 게 적부 기업은요. 면접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인재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안전이란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인재상 키워드인 열정과 도전 정신이란 키워드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1번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면접관한테 이야기하듯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는 열정이란 인재상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저 또한 이에 부합한 사례를 얘기해 보자면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마음껏 적어주시면 됩니다. 잘 쓴 자소서, 못 쓴 자소서 전혀 상관없고요. 면접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을 담아내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열정을 발휘했던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실패 사례가 있었지만 나의 대응 방식으로 인하여 해결 방법을 찾았고 결국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성공 사례에서 비춰진 나의 열정적인 모습은 지원하게 될 사무, 승무, 차량, 궤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직무 수행 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며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인재상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정, 도전 정신 다 있죠. 그리고 핵심 가치와 슬로건 쓰셔도 다 상관없는 키워드입니다. 자, 2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특별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 직종마다 하는 주요 업무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 승무, 차량, 전기, 궤도, 기계, 건축, 승강장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직무기술서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석유공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데 직무수행 내용은 이렇게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이런 식으로 쭉 필요한데 이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어떤 게 있는지를 정하셔서 그것을 기르기까지의 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노력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 같은 경우에는 기획, 고객 관리 다 있죠. 이거는 알바하신 분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적을 내용이 있어요. 그 외에도 총무, 회계 감사, 그리고 인턴을 해보셨다 하신 분들은 역시설 유지보수, 매장 판매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원한 해당 직무는 어떤 역할을 하며, 이건 사무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하철 업무 수행을 하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직무기술서사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조금의 문장은 바꾸셔도 되겠지만 그 방향 자체는 이렇게 똑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지하철 역무 업무를 수행을 하며 교통카드 판매, 충전, 역무 자동화기기 관리, 고객 응대 서비스, 운수 수익금 관리 등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에 대한 이해 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열했던 이 업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렇게 각각 하나씩 꼽으시고요. 이 세 가지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갖추고자 나는 과거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갖추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를
더욱 강화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죠. 뭐 이 고객 안전 아니면 뭐 사고 제로화 뭐 등등 얘기하실 키워드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이 비전 달성에 앞장서는 구성원이 되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1000바이트는 금방 쓰시고도 남는다. 그래서 요 틀대로 그냥 빠르게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달성 사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사항은 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협업, 그로 인한 성과 이 부분을 작성하시는 것을 가장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나는 그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계획과 전략을 짰다. 이런 형태로 나의 주도적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소재 자체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군대도 쓰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등등 어떤 소재를 쓰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면접관이 내 글을 보고 어떤 것을 질문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 표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변화와 도전으로 무언가를 달성했다. 이것을 어떻게 달성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에 적합한 인재이다. 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보면요. 제가 계속 강조 중에 있습니다. 내 목표 달성 사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과감한 도전과 변화를 통하여 이루었던 사례이다. 그 당시에 팀원들과 목표 설정 단계에 있어서 타당성 높은 근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시도를 주도하였다. 그래서 그 이전에 수많은 실패를 통해 얻은 나의 아이디어였기에 성공률 높은 전략을 팀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고 실패가 아닌 곧바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입사 후에도 조직의 목표 달성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금방 쓰실 수 있는 협업 성과 사례 마무리하십시오. 네 번째를 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원자의 대인관계 그리고 문제 해결 이런 능력들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 조직 상황 속에서 목표 달성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팀원과의 의견 마찰을 가장 권해드립니다. 갈등 상황을 감정적인 대립 구도를 가기보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것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빠르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갔던 그 사례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갈등 상황에 적합한 자소서 소재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팀 중심의 사고관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요. 대학 생활 속에서의 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인 또는 베트남인 이 한 명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의 수행력이 기준치 미달이라서 이 외국인을 배제하자라는 팀원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외국인들도 하나의 팀이라는 생각으로 공동의 목표, 좋은 성적을 위해서 팀 프로젝트를 열심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갈등 사례입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 팀 프로젝트, 왜 그렇게 중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셔도 합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명확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4번 자소서도 면접관에게 이야기하듯이 작성을 해주시면 가볍게 끝납니다. 과거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때 A라는 사람의 주장과 내 주장이 대립이 되면서 갈등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여 나는 C라는 제안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동료들과의 원만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최초에 조직에서 정한 그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뭐 이런 형태로 쓰시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요. 이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를 좀 디테일하게 더 풀었어도 되는데
서교공은 적부자소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 발생 시에 최대한 상대방을 고려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성원이 되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마지막을 볼게요. 5번 항목인데요. 여러분들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고 왜 서울교통공사 자소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결국 이야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계획이 서울교통공사와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를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번 항목은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오려고 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번만큼은 꼭 공들여서 작성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서울교통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전,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추진 과제들도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떤 서울교통공사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부분을 강조하시면 쉽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이트에도 있는데 이 자료를 찾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항상 배포를 합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발송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쓰셔야 되느냐? 이 5번 항목은 기업에 대한 자부심, 기업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을 앞쪽에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글자 수를 잡아먹기 아주 좋죠. 적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고객과의 상생이라는 가치를 늘 실현해 오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입부를 두셔도 되고요. 저 또한 서울 시민으로서 지하철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아 왔고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구축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적자폭이 점점 확대되는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도 가치 실현을 위한 공사의 노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 틀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가볍게 끝납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부터 여기는 같이 이렇게 해보았어요. 공사 후에 나의 비전은 무엇이고 어떤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노력 과정을 해왔고 서울교통공사의 구성원으로서 비전과 목표 달성과도 연관성이 매우 밀접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처해져 있는 안 좋은 상황,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교통공사의 위기 상황 말씀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이 계속 쌓아진다는 부분은 신입으로서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PT를 통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로 인하여 적자폭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 가장 흔히 연습할 수 있는 PT 주제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제시하셔도 좋고요. 서울교통공사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실제 사업 분야, 새로운 신규 사업 이런 거 다 언급하시면서 내가 가서 그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형 개인의 목표 수행 과정을 입사 후에 더욱 구체화하여 공사의 위기를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5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추진 계획을 보고 이 문구 괜찮은데 너무 똑같이 쓰진 마시고요. 약간의 문장 변화 정도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교통공사도 얼마나 블라인드를 가려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직접 접수를 해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코레일처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항목을 빠르게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필기 공부하러 얼른 가시고요. 자소서 컴퓨터에 앉았으면 바로 끝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서울교통공사 합격자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교통공사도 많은 합격자들이 무더기로 나왔던 사례가 또 있듯이 이번 서울교통공사도 많은 합격자들을 또 배출하고자 하니까요. 꼭 여러분들 필기 합격만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만나요. 감사합니다.